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최근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해제 및 수출 규제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의 기술 국산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원천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며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와 경제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KBS가 함께 모여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월드클래스 300기업 중 우수 중견기업을 발굴, 소개함으로써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중견기업들의 뜨거운 땀의 현장. 중견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일단 통과했으니까. KBS 기술 강국 프로젝트 중견만리. 지금 시작합니다. 휴대폰은 이제 전화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을 찍는 등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카메라의 색감인데요. 얼마나 자연색과 가깝게 연출이 되느냐에 따라 휴대폰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휴대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카메라 모듈. 이 제품을 우리의 중견기업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희 회사가 카메라 모듈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 정말 토종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최강자를 넘어 이제 전기차까지 생산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중견기업 캠시스. 1993년에 설립된 캠시스는 3,6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인천, 송도, 베트남 등지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의 중견기업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선두주자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캠시스를 만나봅니다. 우리는 휴대폰 카메라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휴대폰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카메라 역시 깨끗하고 선명한 색감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카메라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은 카메라 모듈인데요. 우리의 카메라 모듈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스마트폰의 선택의 기준이 카메라의 성능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카메라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중요도는 첫 번째 성능, 고화질을 만들기 위한 성능, 아웃포커싱 기능이라든지 와이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간 제품을 만드는 것이 카메라의 기술이 되고 그거를 평가하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주는 게 카메라의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자연 풍광을 최대한 자연색과 가깝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색감과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필터가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순간을 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저장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속의 카메라 모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휴대폰은 점점 얇고 가벼워지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그 부품 역시 작고 얇아야 하는데요. 카메라 모듈은 이미지 센서와 전자회로, 렌즈, 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크기 역시 작고 얇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부분은 첫 번째는 사이즈, 두 번째는 무게. 사이즈는 작아야 하고 무게는 가벼워야 하고 당연히 이 스마트폰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께의 가면 갈수록 얇아지는 거에 맞춰서 카메라 높이 또한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메라 모듈의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캠시스 본사 연구실. 지금은 화질 테스트가 한창인데요. 카메라 모듈은 작고 가볍고 얇은 특성과 함께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 색감과 카메라에서 찍힌 색감의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기술력의 핵심입니다. 밝고 어둡고 안과 밖,
멀고 가까움에 따라 색감과 화질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납품드리는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서 고객사에서 화질 튜닝을 진행합니다. 화질 튜닝 된 것에 대해 저희 쪽으로 화질 검토와 화질 평가를 요청하면 저희 쪽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화질 평가를 한 후에 고객사에서 제공받은 정량화된 이미지 평가 툴로 화질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럼 화질 튜닝이란 무엇인가요? 화질 튜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색감과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색감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테스트와 평가 과정을 거쳐 탄생한 카메라 모듈.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우수한 화질의 카메라 모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연간 1억 개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캠시스의 베트남 공장입니다. 2014년 카메라 모듈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공정 자동화를 이루며 카메라 모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공정을 거쳐 카메라 모듈이 생산됩니다. 특히 선명한 색상과 화질을 잡아주는 액티브 얼라인 공정은 카메라 모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액티브 얼라인 공정과 함께 16메가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의 위상 검출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PDAF 공정 기술까지 갖추고 있어 제품의 기술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카메라에서 우선시되는 게 선명도인데요.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 해상력이 주변과 중심에 모두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설비에서는 각 축에서 6축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X, Y, 세타 값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움직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중심, 외곽에 있는 중심을 맞춰주고 선명도를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즈와 모듈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화질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이 공간을 얼마나 좁게 만드느냐가 기술의 핵심이라는데요. 이 역시 캠시스가 해냈습니다. 렌즈와 모듈 사이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좁혔는데요. 빛이 들어왔을 때 공간이 별로 없으니 바로 피사체를 구현할 수 있어 화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 부품 특허 79건을 비롯해 디자인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카메라 모듈 기술에 대한 호평으로 홍콩, 일본 등에 수출하며 매출 역시 가파르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국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런데 그 회사에 캠시스가 카메라 모듈을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캠시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 이미 도달해 와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현재 카메라에서 세계 최고의 카메라 모듈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시장을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품질 안정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외관 검사 공정 자동화 장비를 갖춰 생산성과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그 무엇보다 까다롭게 진행한다는데요. 이물 검사 장비를 자체 개발해 몇 번의 실험과 테스트를 거치며 공정 기술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량률은 약 한 1000개 중에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물 사이즈가 0.3 마이크로까지 검출이 될 수 있는 그 자동 설비가 되겠습니다. 0.3 마이크로면은 저기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 입자의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검증 시스템까지 직접 개발했다는데요. 엄격한 수치 관리, 품질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낮은 불량률을 넘어 무결점에 도전하고 있는 캠시스. 이러한 노력으로 카메라 모듈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하이테크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영방송 VTV에 소개될 정도로 토종 기업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투자 회사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캠시스 비나는 2014년도에 베트남에 진출했고 진출한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기술 현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력 사업인 카메라 모듈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의 글로벌 생산 기지 및 헤드쿼터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깐깐한 품질 관리와 투자에 힘입어 신기술 개발 역시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액션캠 카메라 모듈 개발이 그것입니다. 액션캠은 주로 스포츠, 레저, 액션 등에 사용되는 초소형 광각 캠코더인데요. 이 액션캠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360도 가능하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이 액션캠에 캠시스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바일형으로 되게 이제 일반적인 화각과 일반적인 어떤 그 형태로 결정되어 있는 게 많은데 기존에 이제 그걸 탈피를 해서 이제 모바일형으로 진행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을 때 180도 이상의 화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업체들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180도 이상의 화각에 대해 모듈을 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액션캠은 기존의 바디캠의 단점을 보완해 편리성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5G 통신망의 발전으로 실시간 AR 증강현실을 가능하게 해줘 이제는 찍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카메라 기술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 들어간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 모듈로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업체 간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기술 개발을 이뤄 오늘날의 세계 최초를 이뤄냈습니다. 사실 이제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DSLR 카메라하고 휴대폰도 다 들고 왔었는데 그때는 되게 나를 둘러싼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사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안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걸 다 남길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없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고 기존의 제품들은 70에서 130도, 최대 180도로 찍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액션캠은 앞뒷면과 좌우에 카메라 모듈을 넣어 손쉬운 동작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360도 구현 가능한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액션캠은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움직임이 많은 레저 활동이나 유튜브, 개인 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등 그 사용처가 넓어 단순히 찍는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카메라로 진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필요한 TOF 카메라를 지금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 디지털 줌에서 이제 광학 줌, 일반적으로 이제 해상도가 동일한 상태의 줌 기능을 갖는 광학 줌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캠시스는 카메라 모듈뿐 아니라 생체 보안 인식 기술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신제품 개발에 나섰는데요. 소재 센서, 구동 드라이버 등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로 초음파 지문 인식 기술을 만들어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터치바이오는 체내 투과가 가능한 초음파를 활용해 손가락의 표피, 혈류 흐름까지도 3D 이미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보안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초음파 방식은 초음파 에너지를 쏴서 반사파가 되돌아가는 시간과 에너지 양을 읽어서 지문을 형상 읽어내는 방식이고요. 3차원의 초음파로 읽어내기 때문에 보안에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 인식 기술은 그 편리성만큼이나 보안의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번 터치해도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 타인이 지문을 도용해 사용할 수도 있고 위조 지문으로 휴대폰 인증이 되는 등 보안의 허점이 여러 번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면 인식이나 홍채 등과 달리 지문의 손상이나 습기, 이물질에 취약한 것이 지문 인식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파 지문 인식 기술, 그 쓰임새는 어떨까요? 그 생체 보안이라는 거는 카메라에도 보안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에도 보안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정말 다양한 부분의 보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그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 보면은 세계의 기술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영광의 이모빌리티. 영광은 대규모 전기차 시범 기지를 만들어 전기차 사업을 지원하는 전략 기지입니다. 캠시스는 이곳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일단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오는 이동수단이면서 부족한 이동수단을 채우는 그런 이동수단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새로운 타입의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한국이나 중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가 주 이동수단인 동남아. 소음과 공해가 심한 이곳에서 초소형 전기차는 새로운 교통 대체 상품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에는 90만 대 이상의 초소형 전기 자동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시간 8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캠시스의 거침없는 도전과 질주, 여기에는 박용태 대표의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데요. 카메라 모듈을 갖고 카메라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장 쪽에다가 제가 자동차 산업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장 쪽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장 쪽에 저희가 진출을 했었고 그게 좀 더 발전되면서 저희가 전장 쪽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쪽에 저희가 산업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자동차 전장 사업의 핵심 부품인 어라운드 뷰 개발을 했던 이력과 전장 사업의 핵심 부품 기술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남들보다 쉽게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체 검수 기관을 모두 갖추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이미 마쳤습니다. 다른 큰 회사들이 하지 않고 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전기차이면서 초소형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초소형 자동차가 또 가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조장치라든지 기존 앞에 하는 회사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거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독자적으로 저희가 베테랑들을 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도 맞추면서 이런 기술적인 게 구현이 되는 어떤 차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초소형 전기차의 최대 관건은 핵심 부품인 배터리, 차량 제어, 인버터 등의 기술력을 얼마나 높이느냐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세보는 100% 국내 기술로 탄생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디자인, 색깔, 부품, 성능 모두 국내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량 출고 전 센서, 제동력, 방수 등을 직접 검수하고 배터리 내부에 자동 소화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작지만 강한 초소형 전기 자동차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3,000대 넘게 선계약을 마치고 2019년 10월 1호차 출고식을 가졌다는데요. 저희들이 국책 과제로서 초소형 공유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스타일링, 원하는 정도의 차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공유 개방형 플랫폼의 국책 과제에도 저희를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오픈을 할 거고 그런 쪽에 이제 이익을 좀 담당하는 게 저희들 캠시스의 또 하나의 내부 과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캠시스가 새로운 사업에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는 패기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조직 문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곳에는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변화는 성장을 부르고 특별함은 성공을 부른다.
수평적인 조직 관계를 강조하며 누구든 의견을 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캠시스의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Ngoài việc được đào tạo ở kiến thức ở trên qua những buổi đào tạo này thì chúng tôi cũng có một đội ngũ kỹ sư và cũng cùng tôi trực tiếp vào trong line để làm việc trực tiếp cùng với một đội ngũ công nhân hiện tại ở trong line và trực tiếp thao tác để tìm ra và nghiên cứu những con hàng mới nhất để đưa Camsys phát triển.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몸소 느끼고 있는 신입사원 이재호 씨. 그는 이곳 베트남에서 새로운 일과 사람들을 겪으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일단은 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좀 혼자 개인적으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이 직원들한테 전달할 때도 제가 이해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같이 남아가지고 오랫동안 라인에서 지켜보면서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금 이해하게 되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낮게 나와야 된다고? 아니야 확인해봐. 0.91로 바꿔줬잖아. 다시 한번 kiểm tra 해줘. 베트남 직원이든 한국 직원이든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 어수선한데요. 신입 직원 이재호 씨의 낯빛이 어둡네요. 지금 무슨 일 있나요? 아까 그 회의 시간에 진행했던 그 어떤 테스트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견 차이가 지금 다른 부서끼리 안 맞아가지고 좀 진행을 빨리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재호 씨는 모든 것이 낯설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는데요. 모르면 물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늘 함께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는 선배들 덕분에 오늘의 문제 역시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토종 기업의 뚝심으로 달려온 캠시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을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유익한 뭔가를 얻는다 그랬거든.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제조업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우리 임직원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선두주자로 초소형 전기차 개발을 이루며 토종 기술의 자부심으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중견기업 캠시스. 전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캠시스의 당찬 미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워크 스마트! 스마트 캠시스 화이팅! 우리 대표님에게 있어서 카메라 모듈은 이것이다라고 딱 한 줄 평을 해주시면 뭘까요? 카메라 모듈은 캠시스의 꿈이다.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려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박항서 감독님이라고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인생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애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네, 쌀국수에 들어가는 그 고수 같은 존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있어서도 없어서도 안 될 존재.